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역세권 지구와 그 안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죠. 삼성 4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중앙 1구역도 잠깐이나마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역세권 지구는 혁신도시 대상지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렇게 거래가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4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을 보면요.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지정된 게 2006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추진위 구성이 2016년 11월, 상당히 오래됐죠. 이게 역세권 지구에 복합 2구역이라든가 복합 3구역 같은 경우가 조금 빨리 추진됐으면 여기도 빨리 추진됐을 것 같은데 워낙에 그쪽이 사업이 더디다 보니까 여기도 추진위 구성도 좀 늦었습니다. 조합 설립은 2019년에 됐고요. 시공사는 대림산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똑같이 중앙 1구역이죠. 바로 옆에 있는 구역인데 여기도 조합 설립은 2017년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을 2018년에 거쳐서 시공사는 지금 SK건설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 4구역을 보시면 면적은 좀 넓은 편입니다. 13만 2천 제곱미터.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도 좀 많은 편이죠. 1466세대. 조합원은 340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사업성은 꽤 나오는 편이고요. 연력 6개통을 질 예정인데 이게 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도 관사 문제로 인해서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466세대도 아마도 조금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용적률은 300% 가까이 됩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이게 예전에 계룡공고, 계룡 디지털고인가요? 거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지가 3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손해보는 부분도 재개발 기반 시설로 인해서 손해보는 구역 부분도 아마 삼성 4구역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철도관사 문제로 조금 시끄러웠는데요. 철도관사라는 게 일제시대 때 철도 노역하는 분들이 사용했던 관사인데 이제 이쪽에 좀 분포되어 있고 이쪽에 분포되어 있고 이쪽에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찬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관사를 문화재로 인식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도 관사를 보존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죠. 여기도 지금 원래는 4개동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관사가 보존되다 보면 1개동이 지금 없어진 꼴이 됐죠. 이걸로 좀 시끄러운데 아마 보존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있는 철도 관사들을 이전시킨다는 예정입니다. 삼성 4구역 한번 입지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크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 구역입니다. 안에 있는 삼성 4구역인데요. 현재 바로 옆에 중앙 1구역이 있고요. 이게 복합 2구역.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이게 대전역과 연결이 돼서 버스라든가 택시 그리고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BRT 정류장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재건축 구역이죠. 삼성동 1구역이 있고요. 삼성 1구역, 그리고 대전역 앞에 쪽으로 은행 1구역, 선화 1, 2구역.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대전 원도심의 최대 숙제였죠. 정주 여건이, 불편한 정주 여건이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분명히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복합 2구역 같은 경우에 69층에 주거시설이 예정되어 있고 판매시설 그리고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삼성 4구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전역과도 가까운 거, 복합 환승센터 이런 것들도 삼성 4구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는 이제 철도를 가로질러야 되는 삼성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도보로 따져갖고 한 5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의 한밭중, 보문중, 중앙중학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충남여중이라든가 호스턴여중, 그리고 좀 멀리는 태평중학교까지 이렇게 중학교 학교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전역 동광장 뒤쪽으로는 이제 소재구역으로 여기는
LH하고 동구청이 같이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제 공동주택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요 빨간 선 안에 있는 역세권 지구 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요렇게 삼성 4구역, 중앙 1구역, 옛날에 여기가 이제 복합 1구역이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하나건설 컨소시엄이 개발 예정인 복합 2구역 이렇게 이제 복합 2구역이고요. 현재는 이렇게 도로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저번 달이죠. 10월 달에 개통되었고요. 여기도 이제 21m 도로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삼성 4구역, 중앙 1구역 모든 방향으로 교통, 도로 기반 시설은 굉장히 좀 좋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대전역에 있는 복합 3구역은 아직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세권 복합 2구역은 이게 벌써 공모를 4번째 만에 하나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웠냐면 첫 번째는 용적률이 700%였습니다. 상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700% 용적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봤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주거 비율입니다. 주거 비율이 25%였는데 요게 46%, 최대 50%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1100%면 550% 정도까지는 주거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좀 좋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건설 컨소시엄으로 지역업체들인 계룡건설이라든가 금성맥조, 그리고 하나은행들이 같이 참여해서 사업비가 총 9천여억 원. 안에 이제 호텔이라든가 뮤지엄, 컨벤션 센터 등 문화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주거시설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 최고 층수 69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은행 1구역이 75층까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전 동구, 중구가 주거 고층 주거용 건물들로 좀 랜드마크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에 사업 시행인가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전시에서 행정 업무에 적극 지원하다 보니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대전 대전역 동쪽이 워낙에 낙후되어 있던 진짜 쪽방촌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기반 시설도 확충되고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 들어오면서 인근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좀 부족했던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역세권 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2020년 5월 31일에 3년간에 걸쳐 갖고 지정기간을 정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180제곱미터 이상의 매매를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실거주 요건이 포함되다 보니까 만약에 단순 투자로 사시려고 한다면 불가능하고요. 중앙 1구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조금 거래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고, 그거보다 작은 평수, 180제곱미터보다 작은 면적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은 현재는 많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없는 편입니다. 삼성 4구역, 중앙 1구역의 인근 중학교 특목고 진학률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중학교가 과학고 1명, 외국직으로 5명이나 보냈고요. 그리고 기타 32명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특목고 진학률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충남여중 과학고 1명, 외고 국제고를 10명이나 보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로 외고 국제고를 보냈는데요. 그 다음에 중앙중은 과학고를 2명 보냈고, 태평중도 과학고 1명, 외고 국제고를 3명 보냈고, 자사고를 13명 보냈습니다. 이렇게 4개의 학교가 특목고 진학률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 외에 이렇게 4개의 학교가 특목고 진학률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호스턴여고, 보문중, 청란여중, 한밭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과학고를 1명도 못 보냈고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진학 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같은 학교군에 이렇게 특목고 진학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인근 아파트 시세 보면요. 바로 삼성 4구역과 인접해 있는 삼성동 삼성타운 2단지 보시면 14년차 아파트인데요. 현재 2억 9천 정도의 실거래가고 한 2018년 이후로 한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바로 인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거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고, 또 하나는 교통 편의, 철도 교통 편의가 좀 낮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가장 최근 아파트죠. 인근에 성남동 스마트뷰 같은 경우도 지금 3억 8,500 정도의 실거래가를 찍었는데, 아마도 이쪽 역세권 지구가 재개발이 되고 복합 이 구역이 건축이 되면 완전히 판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주거 여건, 정주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아파트 시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아마 이런 두 개 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세권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는 구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지를 가보면은 삼성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개의 조금 의견이 다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주민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해제를 좀 목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현수막이고요. 또 하나는 철도관사 문제로 인해서 재개발 측과 좀 대립하고 있는 쪽인데, 이번에 문화재 등록이 돼서 이분들 철도관사 쪽에 있는 분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좀 표시하는 것 같고,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도관사로 인해서 아마 좀 기반시설 부담분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뭐 다 반대가 당연히 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 4구역과 역세권지구 중앙 1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혹시 이쪽 구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세권 지구와 삼성 4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